계정으로 들어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플래닝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AI랑 디자인을 쭉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CAD 파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AD 파일을 등록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 좀 계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제 이상한 파일을 넣어놓은 게 이런 거고요. 동평면, 사업 영역, 배치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평면은 아까 빌드 AI 설정할 때 동평면을 설정하는 거고 사업 영역, 사업 영역, 배치도는 이미 계간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파일을 열었는데 건물부터 동평면부터 설명드릴게요. CAD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라이노가 데이터 구조를 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용하는 레이어는 CON 0, CON, 윈도우 1, 2 모든 빌드 CAD 파일을 사용할 레이어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레이어는 전혀 상관없는데 레이어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레이어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동평면을 입력할 때입니다. 동평면이 아닌 나의 사업 영역에서는 레이어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CON 레이어 지금 일단은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네. 자, 이 벽면은 다 CON입니다. 그래서 CON으로 내 세대를 그리거나 제가 일단은 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세대죠. 이 세대의 지금 레이어 이름을 보면 U1, 115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뭔가 레이어로 되어 있고, 아니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면입니다. 블록면. 얘도 뭔가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뭐냐면 단위 세대의 경계를 CON이라는 레이어로 입력하고 창문의 위치를 윈도우라는 레이어로 선을 긋고 그것들을 블럭으로 지정하는데 그 블럭에 전용 면적, 서비스 면적, 벽체 공용을 넣는다입니다. 그러면 얘는 단위 세대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U라는 키워드고요.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 뒤에 겹치지 않은 숫자 아무거나 넣습니다. 무조건 언더바로 정의돼야 되고 첫 번째가 전용 면적, 두 번째가 서비스 면적, 세 번째가 벽체 공용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계열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 U1이지만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도 U1, 111, 115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얘를 그냥 미러시킨 거예요. 그럼 얘는 코어잖아요. 코어는 벽체 공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코어다. C 그 다음에 숫자 아무거나 언더바 그냥 면적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C 숫자 아무거나 언더바 코어의 면적. 코어의 면적은 이 경계 면적이 아니라 용적률에 삽입되는 코어의 면적. 샤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용적률에서 빠진다. 그럼 그거 다 빼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코어랑 세대를 만들면 얘랑 얘를 같은 건물이잖아요. 이 코어는 얘랑 두 개 종속돼 있다. 아까 조합할 때 코어 누르고 세대 눌렀던 것처럼 이거는 같은 세대, 같은 코어를 공유한다. 얘를 한 번에 블록으로 잡으면 그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B1, 아까 그 세 개의 블록,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을 합쳐서 B1이라는 블록으로 잡습니다. 그럼 얘도 B1이고 다른 B2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똑같이 B1이기 때문에 B1, B1이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은 서로 측벽 이격거리를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같은 플랜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F1이 됩니다. 그래서 동평면에서는 C, U, B, F라는 키워드로 되는 거고 면적이 들어가는 건 C, U만 들어가는 거고 사용하는 레이어는 벽이냐 창문이냐만 구분합니다. 여기서 창문이 왜 윈도우 1, 윈도우 2가 있냐면
윈도우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창인데 윈도우 1이 1조 분석을 하는 창입니다. 윈도우 2는 1조 분석을 하지 않는 창입니다. 근데 조망 분석은 모든 창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망 분석 설명을 안 했네요. 아까 조망 분석의 의미가 이렇게 밖을 봤을 때 하늘의 픽셀, 초록색의 픽셀, 강이 있으면 파란색의 픽셀을 전체 화면에서 점수화하는 게 조망 분석이에요. 윈도우 2나 윈도우 1 레이어를 구분하지 않고 다 윈도우 1로 하면은 인동거리 보거나 그 조망점을 보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일조 분석을 정교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윈도우 1, 2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제가 일단은 이거를 그러면 좀 편집을 해볼게요. 일부러 다른 건물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를 CAD니까 CAD에서 저장할 때 DXF로 저장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DXF로 저장을 하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CAD 컨버터를 가고 CAD 컨버터에서 나의 동평면을 누르면 파일을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방금 만든 이 에스킴2라고 하는 DXF, 반드시 DXF여야 됩니다. 갖다가 놓으면 방금 만든 그 형태가 나오고 3D 뷰를 눌러서 창문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G가 없으면 다 상관없는 거고요. 베이가 어떻게 되냐? 타입이 뭐냐? 한상, I형, 베이는 4베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하기를 누르면 이 이름으로 이러한 구분으로 저장합니다. 나의 동평면이 되겠죠. 그러면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나의 동평면이 이렇게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여기에 뜹니다. 어디에 뜨냐? 아까 편집 탭에 추가에 동평면 추가에 나의 동평면 방금 만든 거 여기 있죠? 클릭하면 여기 뜹니다. 닫고 얘를 가져오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방금 전에 CAD에 있던 게 빌드까지 올라오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상업 영역인데요. 나의 상업 영역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빌드잇에서는 이렇게 지형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 영역의 위도 경도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CAD 파일에는 위도 경도 좌표가 없습니다. 사용자한테 위도 경도를 입력하라고 하면 아무도 입력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 사업 영역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연속 지적도를 다운로드 받아야만 위도 경도를 참조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로 가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분필을 이만큼만 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명에 저장을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금 저장된 이거를 열어보면 CAD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뜨죠. 자, 보시면 라이노는 자동으로 이 모델링 있는 대로 화면에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걸 그냥 클릭해서 CAD 뷰어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저 위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필 두 번 클릭하면 글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실제 위경도 좌표 위치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 쫙 있는데 레이어는 사실 구분하진 않아도 되는데 연관 레이어 보통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편집할 때 헷갈리기 싫어서. 그리고 나머지 레이어를 잠깐 잠가 놓습니다. 수정되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레이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폴리 라인으로 내가 만약에 안 보이니까 빨간색 폴리 라인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얘가 사업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레이어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은 뭘로 하냐면 블록으로 합니다. 블록을 지정할 때 아까 U, C, B, F처럼 명칭이 있는데 사이트, 에어리어, 그 다음에 숫자 1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언더바의 면적. 만약에 면적을 입력 안 하면 여기 있는 폴리곤 면적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면적을 입력할 거니까 만을 입력합니다. 사업 영역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빌드 설정하는 거 보면은
도로 설정하고 공지 설정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도로나 공원을 설정합니다.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 자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을 설정하면 똑같이 그리고 얘를 구분해야 되니까 색깔만 잠깐 바꿔볼게요. 하얀색으로 그리고 블록 닫고 A1 그리고 면적이 없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면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만 저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는 딱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업 영역이랑 도로 영역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폴리곤을 그리는데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도로는 RA1입니다. 로드 에어리어 1. 자, 보면은 원래 도로랑 공원의 중심선이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얘는 도로의 중심선은 여기일 테지만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로 자동으로 찾아주는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어도 인접대지 경계선 이 AA라는 블럭을 따로 입력하면 이게 우선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같이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해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GXF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가기를 누르고 이제 사업 영역 모드에서 아까 GXF로 저장된 거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는 맵을 보고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도로가 있지만 인접대지 경계선은 이걸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사업 영역은 이 도로 보면 여기 면적은 이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난 이걸 쓰겠다 라는 거고요. 사업 영역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보여볼게요. 새 프로젝트 시작에 그러니까 빌딩 AI에서 나의 사업 영역을 방금 만든 CS킴 사이트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되죠. 인접대 중에서 누르면 이게 설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그다음에 동타입을 제가 만든 에스킴2 그러면 얘만 지정되는 거고 그러면 얘만 100% 쓰겠다. 캐드로만 돌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의 사업 영역 말고 나의 배치하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적도 받은 거 위에다 사업 영역도 넣고 동평면도 여러 개를 넣으면은 나의 배치안이 되는 겁니다. 나의 배치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열면은 나의 배치안 샘플을 이거를 나의 배치안으로 와야 되죠. 나의 배치안 샘플을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맵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보시면 얘 다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같은 F1, F1일 텐데 얘는 얘랑은 F1이 아니겠죠. 보시면 얘 F1인데 얘도 F1이고 건물들의 데이터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F1, F1, F2죠. 근데 여기 있는 F1 하나 열어보면 다 B1, B1이에요. 근데 F2도 같이 B1으로 돼 있을 테니까 얘도 B1으로 돼 있는 거예요. B1 안에도 보면은 C, U 이게 다 같은 블럭이잖아요. 그럼 얘도 F2에 있는 것도 C, U 같은 겁니다. 똑같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이게 CON 레이어다. 세대에서는 얘는 CON, 얘는 윈도우 1, 얘는 윈도우 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건물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사실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누르면 그러니까 지금 쫙 보시면 세대를 누르면 이 세대의 층수를 여기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1로 돼 있거든요. 1로 그냥 연 다음에 빌드 디자이너에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보시면 이대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이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